신동엽이 데뷔할 당시 코미디계는 심영래, 김영곤, 최양락 등으로 중견지향적 트렌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수홍, 이희재와 함께 미남 개그맨으로 활약하며 트렌드를 젊은 코미디언 위주로 싹 바꿔버리며 코미디언의 세대 교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동엽 그는 실제로 대한민국 희극인 최초로 개인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사람이었으며 젊고 잘생긴 얼굴 덕분인지 별다른 무명 시절을 보내지 않고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뷔한 지 몇 년 안 된 풋내기 신동엽이 타 방송사들의 경력 많은 고참 코미디언들과 동등한 인기를 누리게 되자 다른 코미디언들로부터 매우 심한 견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희극인들의 선배와 후배 사이에 군기가 엄청났었는데 후배 개그맨들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PD에게 보이기 전에 다른 선배 개그맨들에게 먼저 보이거나 이것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일종의 선배 개그맨들에 대한 예의 혹은 안목의 룰로 여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신동엽보다 약간 늦은 시기 SBS 공채 1기로 뽑힌 개그맨들은 신동엽이 특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따돌렸고 당시 다른 방송국에서 이적해온 선배 코미디언들도 고참인 자신들보다 인기를 얻는 신동엽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선배가 갑자기 자신을 화장실로 불러서는 왜 자꾸 나대냐며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뺨을 때리는 것에 너무 어이도 없고 분하기도 해서 당시 개그맨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자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MC 중 한 명인 그도 이처럼 처절한 신인 시절이 있었으며 그리고 한때는 이수만이 부러워 그를 따라 사업을 했다가 원금 80억의 빚까지 지게 된 신동엽 그의 인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신동엽은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출신으로 코미디언이 되기 전에는 연극 배우로 먼저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연극과 동기로는 안재욱, 유승용, 황정민, 정재영, 최성국 등이 있으며 그들의 은사였던 송혜숙 교수의 은퇴 직전 해고에 따르면 자신이 가르친 제자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건 신동엽이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송혜숙 교수는 대한민국 최정상급 영화계 인사들을 다수 키워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신동엽이 코미디언이 되면서 그 재능을 제한적으로 밖에 못 쓰는 것이 안타깝다며 신동엽은 모차르트적인 재능이 있고 전극에서의 연기가 가장 출중했던 제자라고 했습니다. 연극가 출신이었던 신동엽이 코미디언으로 데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배 이성미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성미가 우연히 서울예대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고 MC를 보던 신동엽을 보게 되는데 그때 신동엽의 개그는 이성미를 반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신동엽을 눈여겨봤다가 막 개국한 SBS 예능국에서 재밌는 친구 없냐고 이성미에게 묻자 그녀는 신동엽이 떠올라 바로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이성미를 반하게 한 개그는 지상파 방송 불가급 야한 이야기라 그건 방송 접는 날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동엽은 이성미 덕분에 19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직후 레일맨이라는 코너에서 주연을 맡아 안녕하시랍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신동엽의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레일맨이라는 코너가 방송을 타게 된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SBS 웃으면 좋아요 코너 하나가 심의에 걸려서 갑자기 방송을 못하게 되자 거기에 땜빵용으로 신동엽의 아이디어를 기반해 종영된 기존 코너에 기차 세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코너를 급히 만들어서 방송으로 내보내게 되었고 이것이 큰 인기를 끌어 정식 코너가 된 게 레일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영자와 콤비를 이룬 기쁜 우리 토요일과 홍록기와 콤비를 이룬 열렬한 웃음 천국에서도 대활약하면서 오래 지나지 않아 심영래, 김영곤, 최양락 등으로 대표되던 코미디계의 중견지향적 트렌드를 그가 중심에 서서 젊은 코미디언 위주로 싹 바꿔버린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뷔한 지 몇 년 안 된 풋내기 신동엽이 타 방송사들의 경력 많은 고참 코미디언들과 동등한 인기를 누리게 되자 다른 코미디언들로부터 매우 심한 견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희극인들의 선후배 관계는 군대보다 더한 수준으로 엄격한데 게다가 신동엽은 데뷔하자마자 전성기를 누렸고 이런 신동엽을 안 좋게 본 선배들에게 잘 나가니까 좋냐? 혹은 왜 자꾸 나대나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자주 맞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동엽이 그냥 녹화 준비하고 있는데 녹화 직전에 와서 이리로 와보라고 하더니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뺨만 때리고 그냥 간 악질 개그맨 선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 회의 중 그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떤 선배 하나가 그게 웃기냐면서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바로 그 선배가 신동엽이 낸 아이디어로 개그를 했고 그걸로 대박이 나자 그때 신동엽은 열이 뻗쳐서 개그맨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신동엽은 1996년부터는 타 방송사에도 진출하며 MBC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이라는 레전드급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는 동시에 한국의 정상급 MC 중 하나로 여러 지상파 방송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도 호감이고 덕분에 여러 광고 등에서도 위트있고 편안한 이미지로 대활약하며 국민 MC로 발돋움하던 그때 갑작스럽게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바로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되게 됩니다. 한때 신동엽과 결혼까지 약속하던 사이였던 이소라는 이 파장과 충격으로 당시 MC를 하고 있던 한밤의 TV 연예에서 방송을 펑크내고 하차까지 하게 되며 이후 두 사람은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마초 사건이 일어난 날이 그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시트콤 새 친구 첫 녹화 이틀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동엽은 지상파 방송 최초의 성인 시트콤이었던 새 친구의 고환자 중 한 명이었고 원래 윤다운의 역할은 신동엽의 역할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녹화 이틀 전 대마초 사건이 터져 제작이 연기되었고 신동엽의 공석을 애초에 새 친구들을 도와주는 형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윤다운이 결국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속된 신동엽이 출소 직후 나름 빠르게 방송가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당시 방송가 PD들의 서명운동을 통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동엽이 MC를 맡았던 일밤 신장개업의 출연자들도 모여서 신동엽의 구제를 위한 청원을 넣기도 했으며 평소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신동엽은 방송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쌓은 탓에 복귀가 빨랐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해피투게더 등 빠르게 방송가에 복귀하며 그 사건 이후 다시 전성기를 찾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다시 전성기가 도래할 무렵인 2004년 신동엽은 이번에는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이수만이 SM 엔터테인먼트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으며 2005년 자신의 이름을 딴 DY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김용만, 유재석, 이혁재, 노홍철 등의 쟁쟁한 멤버들을 데리고 엔터 사업에 집중하였으나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원금 80억에 이자만 월 2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부채에 허덕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엔터 사업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대차게 뒤통수를 맞고 소송과 고소 등으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훗날 2012년 연예대상을 받을 무렵까지 출연료의 거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엔터 사업 말고도 신발 사업 등 몇 차례 더 했지만 모두 쫄딱 망하며 훗날 그가 말하길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능력을 가신했구나. 앞으로는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으로만 기억되고 싶다며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방송에만 활동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2013년부터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10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길 전성기 때 방송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야 진정한 방송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며 다시는 사업 등의 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바쁘게 사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